항암을 하는 동안에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과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암 환자한테 스무디가 사실은 되게 아침 식사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도 가뿐하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아침이 상당히 우리 환자한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식사 중에서 아침을 잘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환자분들이 아침은 대충 먹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 대충 먹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직 몸이 가뿐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야 돼,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스무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무디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나 야채에다가 우유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아주 부드럽게 해서 먹는 걸 이제 말하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이런 종류를 보면은 그린 에너지 스무디, 그 다음에 뭐 초코, 뭐 바나나, 뭐 슈퍼푸드 스무디라는 것도 있고, 또 과일들을 가지고 만든 트로피컬 슈퍼푸드 뭐 스무디, 여기에는 보면 뭐 망고, 뭐 파인애플, 뭐 바나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넣어 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만 강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단백질 강화 스무디도 있고, 그런 다양한 스무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무디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이면서 우리가 항산화 성분도 얻을 수 있고 또 영양소도 얻을 수 있고, 우리 환자들한테는 좀 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뭐 그 외에도 보면 베리 종류를 가지고 만든 또 그런 스무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스무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 같고, 어떤 뭐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보관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냉장고가 다 있고 뭐 냉동실이 있고 해서 그 안에다가 대부분 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냉장고, 뭐 어느 집에나 냉장고 없는 집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다 넣잖아요. 자, 그러면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소류 같은 경우는 감자나 뭐 고구마, 그 다음에 양파나 그 다음에 마늘, 이런 부분들은 실온에 얼마든지 보관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일 중에서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부분들은 키위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감, 이런 부분들은 실온에 보관을 해도 되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낫고요.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과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밥 먹는 거하고 쌀밥 먹는 거하고 밀가루 음식 먹을 때는 되게 주의를 해요. 근데 과일을 먹을 때는 이건 과일은 암에 좋아 막 먹거든요. 근데 과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 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과당은 우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한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과일에는 우리가 좋다는 것은 되게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이걸 많이 먹으라는 개념이지, 이 안에 있는 과즙 속에 있는 과당을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저는 하루에 사과 4분 1쪽만 먹으라는데 어떤 분들 최소한 하루에 하나, 아니면 막 몇 끼니마다 하나씩 사과조탕에 몇 끼니마다 먹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저는 과일 별로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과는 반쪽, 귤도 하나, 그 다음에 포도도 몇 개, 참외 몇 조각. 근데 다 적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아놓으면 많죠. 그러니까 이 모아놨을 때 양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항상 적게 먹으려니까 저는 적게 먹는다는 거죠. 이런 과일들은, 과즙이 많은 과일들은요, 대개 보면은 껍질에 유효 성분이 있지 과즙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과즙에 유효 성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사과 같은 경우 있죠. 사과 먹으면 안에 찌꺼기 같은 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찌꺼기가 바로 펙틴이라는 아주 유익한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과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이 이렇게 섬유소가 만져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 건가? 껍질만 먹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그러면 팩틴을 어떻게 좀 먹을 수 없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즙을 짜면 돼요. 즙을 짜가지고 남아있는 걸리적거리는 섬유소, 이것은 우리가 팩틴이기 때문에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짜고 나서 밑으로 내려온 과즙은 다른 가족들 주고. 그래서 사과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가장 먹는 게 좋은데, 그렇게 먹으면은 번거롭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 되면 양을 줄이라는 거죠. 저는 사과는 항상 4분의 1쪽을 하루에 4분의 1쪽을 권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당 과일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포도는 포도 씨 안에 유효 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조절을 하는 데 있어 레스버라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런 성분이 레스버라톨이거든요. 이 레스버라톨은 사실은 껍질하고 씨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과즙은 말 그대로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니까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정말 당을 많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껍질, 근데 해서 씨를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포도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껍질, 근데 이제 씨가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씨를 먹기 어려워서 꼭 레스버라톨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VEGFR이라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레스버라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저는 이제 기능식품을 이용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능식품은 농축이거든요. 그게 가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과일들이 실제 달지만 크게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과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 과일들은 피하고, 그리고 단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즙은 빼고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과일이 제일 좋은가? 달지 않는 과일이죠. 제일 권할 수 있는 게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키위나 비트. 근데 바나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나나는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의외로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사과나 이런 것만큼의 단 거는 기분 안 들잖아요. 근데 의외로 바나나가 당지수가 높습니다. 당지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도 단 과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종류 있죠. 베리, 뭐 체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리 종류에서 아주 단 것은 이제 딸기가 스트로베리잖아요. 그래서 딸기도 마찬가지로 이 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딸기는 먹을 때 우리가 그 재배를 할 때 농약 같은 걸 많이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과나 이런 게 면이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그냥 씻으면 잘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약을 제거하는 문제가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꼭 하고 드셔야 돼요. 뭐 밀가루를 한번 해서 농약을 흡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식초에 담근다든지, 뭔가가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딸기도 과즙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근데 그 외에 뭐 아로니아라든지 다양한 베리 종류 있잖아요. 베리 종류는 아주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단 과일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그리고 단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즙은 빼고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당은 포도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질에서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핵산, 우리가 DNA나 RNA나 이걸 만드는 것을 이 과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가 우리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을 에너지 안 쓰더라도, 단백질을 씁니다. 대개 암세포는 지방을 잘 못 쓰거든요. 안 쓰더라도 이 포도당만 가지고도 우리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암세포에서 필요한 단백질까지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 과당도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거든요. 과당도 우리가 얼마든지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도 조심해야 돼요. 즙을 짜면은 일종의 이게 농축이에요. 우리가 그냥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먹는 경우는 이게 농축은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 그대로 먹는데, 즙을 짜게 되면은 이게 농축이 되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즙을 짜게 되면 안에 찌꺼기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찌꺼기가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를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즙 자체로는 조금 농축을 해서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즙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과일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변을 잘 보거나 또 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즙을 가지고, 또 위장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즙을 가지고 먹는 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즙을 짜서 먹는 게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단 과일은. 단 과일을 즙을 짜면 이 즙 속에는 당분이 높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당분이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 지수가 올라가서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잖아요.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버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고농축이 됐을 때는 간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간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간 기능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은 즙을 내서 먹는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고,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간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소화를 시켜내겠지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소화력이 일단은 해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또 먹었는데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면 힘도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먹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기력이 없고 막 피곤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한 경우에는 간에 부담이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한다면 간 기능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한번 받고 난 후에 간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거 없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즙으로 내서 먹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믹서기로 갈아 먹는 것은, 즙은 섬유화되어 있는 고용 성분들을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먹는 경우는 그 자체의 모든 성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갈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또 이제 이건 하나 있어요. 이게 가는 동안에 믹서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물질들, 뭐 금속 같은 경우에 금속으로 이게 도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도는 동안에 열이 나서 되게 비타민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하는 거는 일단은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는 장점이 있어요. 즙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저는 오히려 즙보다는 믹서기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즙은 되게 좀 먹기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서기로 갈아 가지고 뭐 사과라든지 비트라든지 당근, 이런 부분들, 뭐 바나나도 좀 넣고 그렇게 갖고 먹으니까 먹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즙을 먹거나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먹거나 그냥 과일을 먹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게 좋을지 판단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1번으로 꼽는 과일은 뭐예요? 사과죠, 사과. 사과는 암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껍질에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암이 클 때, 암이 막 빨리빨리 크려면 우리가 영양 공급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클 때 항상 혈관을 만들어요. 자기가 영양 공급을 받을 길을 닦는 거죠. 그게 이제 신생혈관을 만드는 건데, 이 신생혈관을 만들 때 신생혈관을 만드는 물질, 유전자 단백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수용체가 따로 있고, 이럴 때 이 피세틴이 그걸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혈관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공급 못 받으니까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피세틴이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세포 자살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과 껍질에 피세틴에 있고, 또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안에 씹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식이섬유거든요. 팩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팩틴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균, 유익균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 안에서 암에 좋은 단수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또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또 발현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즙이 문제죠. 그래서 사과가 좋아요. 사과가 좋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사과를 보통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그 이상도 먹으려고. 과일은 무조건 좋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과즙을 통째로 먹으려면 4분의 1만 드시라고 그래요. 4분의 1 쪽만. 보통 반쪽 과즙도 뭐 권하는 선생님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4분의 1을 권하고, 그리고 가능한 과즙을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과일들도 있죠. 근데 되게 달지 않는 과일들이 좋습니다. 토마토 속에는 비타민 A 계통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라이코펜 자체도 비타민 A이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안에 있는 칼라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칼라 부분들이 되게 보면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성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도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비트는 과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채식 식품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트에 대해서 강조를 아주 많이 해요.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위장장애 있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리고 또 베타인은 유전자를 만드는 메사이오닌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관여를 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베타인이라든지 또 이 안에도 보면 그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성분들,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비트의 중요성은요, 비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항산화제, 면역 원리는 게 다 좋아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왜 중요하냐면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미네랄이고요. 또 세포 안에 탈수가 되면, 우리 세포 안에 탈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정상 세포도 암세포로 잘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 세포 안이 깨끗하지를 못해 가지고 핵에 유전자들이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바뀌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탈수를 막아야 되거든요. 세포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근데 물만 마셔갖고 안 되거든요. 물이 세포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때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칼륨이나 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탈수를 막아. 이런 기능들이 비트가 먹게 되면 그 안에 칼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합 영양제가 저는 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가 아주 저는 가장 권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외에 뭐 과일들 뭐 키위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도 괜찮하지만, 수박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수박은 또 안에 과즙이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귤도 마찬가지예요. 귤도 우리가 비타민C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사실 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부분은, 귤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우리가 과즙을 싸고 있는 하얀 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줄기가 바로 이게 이뉼린이나 팩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게 좋은 식이섬유가 있어서 항암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귤 먹으면 그건 다 빼고 먹죠. 그래서 껍질은 그냥 먹기 어려우니까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하얀 거, 그리고 과즙은 그냥 맛만 보고 다른 가족들 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과일들도 전부 다 어떤 나름대로의 항암 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 과일들은 되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우리가 달잖아요. 근데 껍질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안토시아닌. 예,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신생혈관 억제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좋지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근데 포도는 그런 대로 껍질 씹을만 해요. 저는 포도를 항상 껍질을 많이 먹는데 씹을만 해요. 안에 있는 과즙은 버리고 껍질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다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칼로리만 있는 이런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먹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과도 하나 있고 바나나도 하나 있고 뭐 비트도 하나 있고, 그걸 한꺼번에 먹으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먹기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내가 어쨌든 다 먹어야 되겠다, 나 간 기능도 좋아, 그러면 즙을 짜서 먹으면은 훨씬 좋겠죠. 양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가 그런데 한꺼번에 먹으면 너무 양이 많아. 하지만 내가 또 장 기능도 좀 좋게 만들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믹서기로 하면서 주스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 이것도 괜찮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과일의 풍미를 즐기면서 먹고자 한다면은 그 과일로 먹는 게 낫겠죠. 근데 어떤 거든지 우리 암 환자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당분이에요. 예, 당분이에요. 과일 속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과일 속에 좋은 부분은 껍질이에요. 그리고 과즙은 사실은 우리가 환자분들 대부분 과일 먹으려면 과즙을 먹죠. 그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즙은 오히려 즙으로 만들 경우는 더 농축이 되고, 그 다음에 믹서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마시지만 실제는 양은 많고, 내가 이게 당이 많은 거다 생각한다면은 조금 고려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즙을 낸다 할 경우에는 달지 않는 과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가는 경우에는 과즙 있는 부분을 조금 드러내고 하는 경우도 좋고, 그리고 그냥 과일 먹을 때는 껍질 위주로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